네, 안녕하세요. 취업 어렵습니다. 경제언론 1 기말고사 PPT 발표를 하게 된 2019-1697 김동준입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경제언론 기말고사 PPT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이제 프레시맨 1학년부터 마지막 시니어 4학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취업 전략을 이제 학년별로 정리해 주었고요. 지금부터 1학년 때부터 취업 전략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시맨 목표, 구체적인 목표 가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업, 학점 관리, 또 활동, 많은 활동과 경험 회복인데요. 근데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1학년 때 무엇보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학생도 학생인 만큼 학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업이라고 적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학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알목이 잡힌다면은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학업을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활동은요. 이제 많은 활동과 경험을 해봄으로써 내가 뭘 좋아하고 뭐에 흥미를 느끼는지 알아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다시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활동도 중요하다고 넣었습니다. 이제 목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주변인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20살이 된 성인들이고 이제 1학년인데 아직까지 이제 많은 것을 세상에 많은 것을 잘 모르고 어떤 걸 목표로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나 이제 어른들, 교수님들에게 물음으로써 어떻게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정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루뭉실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두루뭉실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자기의 목표를 이제 계획하고 그런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목표를 세웠다면 계획하고 실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제 전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제 자잘하게 계획을 나눠서 그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업인데요. 이제 학업은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희는 금융학부 학생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어떤 길이 내게 더 맞는지, 내가 어떤 걸 더 잘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소한 학점 관리는 필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학점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대학 학점을 볼 때 3.5를 넘겨야 이제 커트라인을 넘겨야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학점 3.5는 넘기자라고 했는데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2, 3, 4학년이 돼서 힘든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학점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업을 놓치지 않으면서 재미도 챙기자. 이거는 너무 교실이나 캠퍼스 안에 이제 너무 공부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면서 학업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 그런 대학 생활을 1학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활동인데요. 이제 활동도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대인관계를 넓혀서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 활동을 좋다고 생각했음에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인들에게 이 활동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언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매일매일 일기를 쓰자는 거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또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록이 될 수 있고요.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미래에 나중에 자기 과거를 돌아보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할 때도 미리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써놓는다면은 그만큼 볼 수 있는 것이 많고 적을 수 있는 거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쓰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학년 때부터 이제 대학 취업 전략인데요. 2학년 때 이제 아마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에 학교에 복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가 아마 본격적인 대학 생활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공부만 많이 열심히 하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논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제 2학년 때 군대를 갔다 오고 철도 들고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대학생활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향한 이제 발걸음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3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빕스 활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활동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네. 먼저 빕스는 금융학부 내 유일한 학술 소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빕스는 주로 모의 투자 활동을 하는 소모임이며 이제 투자 대회를 나가기도 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 대회 등등을 나가기도 합니다. 이 동아리는 이제 대부분의 구성원 소모임 구성원들이 고학번 선배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빕스라는 소모임이 이제 취직이나 나중에 졸업한 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빕스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모의 투자 활동이나 이제 투자 대회를 나가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선배들에게 들은 바로는 4학년 때까지 직접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뭔가 한다, 주식 투자를 조사한다는 것은 많은 이제 별로 가본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빕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금융학부에 와서 나름 금융학부이기 때문에 그런 주식 투자 관련 활동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고 그것 좋은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학부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에서 이제 자격증을 많이 딸 건데요. 또 금융 관련 자격증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AFPK와 CFA, CPA 같은 것을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AFPK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관련 자격증 중에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복무 중 취득하거나 군 복무 후에 남는 기간 동안 이제 단기간에 이제 강하게 공부해서 취득할 수도 있는 자격증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CFA는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방학 중이나 학기 중에 틈틈이 공부하면서 이제 나중에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CPA는 이제 많이 어렵다고 하는 이제 가장 어렵다는 시험이고 자격증이지만 이 CPA를 따는 순간 취업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은 아마 금융학부 1학년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A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자신의 취직 확률, 취직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다양한 대외 활동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제 여기 보이시는 거는 KB국민은행 캠퍼스타고 오른쪽에 있는 신한생명에서 하는 금융 아카데미입니다. 여러 가지 은행 금융권에서 하는 대외 활동이 있습니다. 금융학부 학생인 만큼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의 스펙을 쌓는 것이나 경험을 쌓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서 하는 대외 활동의 주 활동은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우리가 직접 배우거나 아니면은 직접 실무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더 알아볼 수도 있고 자신의 직무 적합성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고 그것 또한 자신의 좋은 스펙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저의 취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입니다. 3학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서류 심사를 볼 때 1순위를 보는 항목을 현재 보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바로 기업 인턴 활동 내역입니다. 무려 32.1%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학력 및 출신 학교 28%, 다음에 자격증 14%, 성적 8.9%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업에서는 이제 인턴 활동 내역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 말은 곧 실무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딱 답이 나오죠. 취직을 위해서 우리는 인턴을 해야 합니다. 인턴을 하면서 실무 능력을 익히고 이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인턴 앞서 그래프에서 봤듯이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이 취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수치적으로나 이제 경험적으로나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SK증권과 KDB산업은행에서 현재 여러 인턴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인턴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찾아서
인턴이 어떤 곳이 있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찾아보는 것이 이제 자신의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여기 외국어 능력인데요. 이제 세계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모두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영어 말고 또 다른 외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경제원을 듣는 학생이라면은 베트남이 요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배운다면은 베트남에 진출한 금융회사에 쉽게 취직할 수 있을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꼭 베트남어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혹시 자기가 금융권으로 가지 않더라도 어디를 가서 자신의 능력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는 금융권 취업이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하나쯤은 더 해놓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한다면은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세계 어디서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능력을 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거 지금 4학년 때의 취업 전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의 이제 입사 절차입니다. 처음 원서 접수하고 그 다음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치고 채용 확정하고 입사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서류 전형을 보시면은 자기소개서를 거의 대부분의 기업, 거의 모든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합니다. 이 자기소개서는 한 번에 이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수정과 첨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1학년 때 말했던 일기 쓰기 같은 활동이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1학년 때부터 해왔던 것이 이제 4학년 때 와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 전형을 통과한다면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면접 전형입니다. 보통 1차와 2차 면접 전형으로 보통 나눠지는데요. 면접도 이제 1차를 통과했는데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했으나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최근에 면접 학원도 많이 생기고 서지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제 자기의 얘기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면 자신감을 가진다면 면접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굳이 학원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수월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박람회입니다. 취업 박람회와 채용 박람회 같은 것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열리는 성남 청년 채용 박람회도 있고 이제 얼마 뒤에 열리는 국민은행 이제 굿잡 우수기업 취업 박람회도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에 가서 이제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에 가면 이제 거기 직원분들이 이제 입사 지원 이력서를 봐주시고 이제 면접을 대신 봐주시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봐주면서 고쳐야 할 점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은 이제 취업이 이제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거나 면접을 연습하고 하는 것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학년 때는 이런 박람회 일정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모자란 부분을 또는 연습하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면서 박람회 일정을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취직하기 위한 길이 하나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데요. 이제 그걸 입증한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토익과 토플입니다. 토익과 토플은 이제 보통 모두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영어 실력인데 이제 보통은 800점을 8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익 점수를 8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제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쉽지 않고 본인이 예전부터 미리미리 기반을 다져놔야 하며 4학년 때는 이제 단순히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느낌에서 다시 한번 점수를 갱신하고 그런 느낌에서 토익과 토플 점수를 다시 한번 이제 취득해놓고 검사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PPT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1학년이라고 만약 놀 수만 없다는 것을 한층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학년 때 당장 해야 될 건 학점 관리나 이제 일기 쓰기와 같은 활동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학점 관리도 현재 이제 1학기는 끝나긴 했지만 2학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고 아직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리 이렇게 계획을 짜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지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데 당시 상황이 닥친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계획을 짜놓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대학생이고 성인인 만큼 누군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박람회 같은 일정 같은 경우에 일정이나 대외활동 같은 일정도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의 취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직하기 원하겠지만 취직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제 본인 스스로